안녕하세요. 국시와 갑시의 웹툰 식탁입니다. 이번 주에 선정작은 다음 웹툰에서 월요일에 연재하고 있는 정은숙 작가의 신시입니다. 네. 저희가 시네탑을 할 때, 시네탑이 이제 판타지잖아요. 장르로 치자면.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월요일에서 뭘 할까 이렇게 보다가, 신시도 동양 판타지? 동양적 요소를 활용한 판타지. 동양 어벤져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네탑이랑 이제 같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가지고, 신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작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정은숙 작가인데, 신시랑 다음에서 비긴 짜릿하게 이루어져라? 이걸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작가를 좀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을 때. 이분이 아줌마라고 하시던데요? 본인이 이제 후기 같은 거에서. 왠지 예전에 만화를 그렸을 것만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근데 그런 게 정은숙 만화가 이렇게만 뜨고 왜 인물 정보 이런데 클릭은 안 되는? 만화가만 이제 뜨고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출생연도 정도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만화가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비인기 만화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작가에 대한 건 별다른 게 검색을 제가 못했었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연재를 했고 지금까지 84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단히만 소개를 하자면 아까 동양 판타지라고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12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용, 뱀, 말, 양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네. 서로 싸우고 난리 난 네네. 그런 판타지입니다. 첫 번째 차는 그 네, 12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죠. 이 네. 주인공들이 12간지이기 때문에. 네, 뭐 애시당초 작품 시작부터 고양이 신을 찾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처음에 맨 처음에 뜬금없이 주인공이 고양이 신 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무튼 그래서 그 12지지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쥐랑 걔네들이 각자 이렇게 맡은 그런 것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하는 스토리인데 이 12지지가 되게 네, 12지지라고 해요. 12지지가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그 민족문화 대백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봤는데 역학사전 이거를 찾아봤거든요. 조금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천간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천간과 지지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하늘천자에 땅지자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게 10간이에요. 가불병정, 무기, 네. 경신, 임계 10개. 네. 그리고 12지지는 땅을 상징하며 동물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나뉘는데 다시 이제 12지가 시간으로 배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신시 이렇게 돼서 각자들이 맡은 시간이 있어서 그 해당 시간을 지키는 거고. 아무튼 그리고 오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뭐냐 황이 화수목금토. 응. 토무? 이렇게 해야 되나? 거기 헷갈려. 거기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네, 해주잖아요. 짝이 있잖아요. 네. 그게 오행이 또 10간, 그 천간이랑 관련이 있어서 오행은 5개고 10간은 10개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에 2개씩 배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걔들이 각각 음양으로 나눠지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갑을이 다시 이제 음양이 나눠지고 무기가 다시 음양이 나눠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띠마다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흑룡이 있고 황룡이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뭐 청량의 해다, 뭐 백호의 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색깔도 5가지 색깔이어서 오행에 딱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 적, 황, 백, 흑 이게 각각 10간에 대응이 되는 건데 오행이랑 똑같이. 그래서 갑을은 청에, 병정은 적 붉은색에, 무기는 황색에, 경신은 백색에, 임계는 흑색에 이렇게 대응이 돼요. 복잡해.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해가 예를 들어서 뭐 갑 5년이다 이러면은 갑에 해당하는 색깔 띠가 되는 거예요. 띠는 네. 그렇게 색깔 배당은 된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오행, 십간, 십이지. 아니 이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12개 이거 좋단 말이에요. 네. 뭐 12지지든 10의 네. 간지든 간에 꾸러기 수비대든 간에 네. 다 좋은데 그게 왜 처음부터 안 나왔냐 이거죠. 처음에는 그 12가지 동물만 나왔는데 맞아. 나중에 갑자기 천간이 나오잖아요. 천간이 나오더니 오행이 나오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가 또 나오더니 이거 작가가 이야기 그냥 질질 끌려고 추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79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역학이 그래서 환갑을 되게 중요하게 잔치를 하잖아요. 그게 10이랑 10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60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갑이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여가지고 네. 자기가 태어난 해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환갑잔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행, 십간, 십이지 이렇게가 기본 구도인데 오행이 십간이랑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작가는 자기는 그렇게 구도를 짰다라고 79화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79화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즌 1에서는 그 12지 신들끼리 싸우는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사실 그게 주된 내용이고 뜬금없이 막 10간이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고 그 안에서 그 12간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어떤 그 명제를 가지고 왜 사람들은 왜 인간이라는 생물은 동물을 함부로 대하느냐 인간이 뭐 지구를 망쳐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걸 두 파로 갈려가지고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게 주된 내용인데 그게 시즌 1의 이야기가 산으로 내용이었죠. 가고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거 되게 작품이 오묘한 게 뭔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되게 동양적인 것 같은데 또 뭔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라든지 천신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기독교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천신의 모습을 담게 인간을 만들었다든지 천신이 그런 것들은 약간 기독교적인 느낌이지 않나. 사실 저는 동양 사상도 잘 모르고 기독교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이 자기 모습을 닮은 걸 창조했다. 이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지? 싶기는 했었거든요. 동물들끼리 지금 한창 싸우다가 시즌 1에서 그게 갈무리가 되는 듯 하더니 다시 한쪽은 음을 담당하고 한쪽은 양을 담당하는 것처럼 나오다가 각각 동물들도 다시 음양이 있는 것처럼 막 다 뒤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정리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뭐. 12간지의 싸움으로 끝을 네. 냈어야 됐어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삼첩반상에서 12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어쨌든 12지 캐릭터에서는. 그러니까 12지 캐릭터가 그 자후, 축자가 너무 이름이 예쁜 게 없어서 화운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화운, 이는 인이고 묘는 묘정이고 진은 진이고 네. 사는 사역이고 오는 오유고 미는 미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캐릭터마다 쭉 이름이 캐릭터가 있어요. 있는데 약간 똘기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쵸. 딱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묘정이라는 토끼를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토끼의 신. 네, 그래서 이 동물의 신이고 실제로 이들이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원래는 동물이잖아요. 본 모습이 다 동물이고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시주가 되어서 뭐 그 시간을 지키는 그런 식으로 24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막 자시 축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자시 축시, 오시, 진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묘정, 응. 남캐, 응. 그리고 술, 역캐.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걔 술이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잖아, 근데. 걔가 모래인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거 너무 크게 만들어서 약하지 않아요? 걔가 그냥 귀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정은 섹시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묘정이 똑똑한 캐릭터거든요. 의외로 세. 능력치가 의외로 되게 세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 신마다 능력치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토끼는 그 주석이라고 또 그 신의 맞아요. 힘이 들어있는 물질 같은 게 시계란 말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잖아요. 이 작가가 어디서 본 거를 약간 짬뽕했다. 꾸러기 수비대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뭐 여러 가지 본 것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이도 많은 분한테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약간 12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빈번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게 자체가 이야기도 많고. 쥐가 뭐 소를 속였다. 소의 등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려서 제일 먼저 들어간 거다. 뭐 신이 너희들 각각에게 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내릴 테니까 먼저 찾아온 순서로 하겠다. 왜 선착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좀 답답한 게 저는 그 고양이 신이 뭐 말했다시피 거기에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동물이 수백, 뭐 수천 종인데 왜 이들만한테 이렇게 권한이 있냐 이거죠, 저는. 뭐 딱히 근데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다들 득달같이 달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닭개, 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만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요소였었고 우리 세대만 해도 똘기덩이, 호치, 새초미 사실 이걸 들으면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희 때는 꾸러기 수비대라고 그쵸. 엄청 유행했던 그 만화. 이거를 다들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거를 아직도 똘기덩이 걸로 외우시는 분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만화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사용했다는 게 뭘 따라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뒤섞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12지 중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걸 꼽으라면 또 꼽기가 어려운 게 신의 탑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다 충족시켜주는 캐릭터가 없어. 확 끌리는 게 없다고. 아무튼 좀 아쉽긴 한데 개인적으로 또 꼽자면 뱀이랑 호랑이? 어저께는 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12지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전 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나 꼽아보세요. 뭐 좋아요? 솔직히 용이 제일 멋있어. 저요? 응. 저 말이요. 제가 말띠라서요. 네, 그렇군요.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동물들에 대해. 난 항상 12지 띠 할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실물 동물이잖아요. 근데 네. 용만 전설의 동물이잖아. 걔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옛날엔 실존했나 보죠. 좀 밑도 끝도 없는 답을 이상하네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작품 내에서는 뱀 좀 괜찮고 뱀신 했을 때 멋있더라고요. 그림이. 뱀신 그림이 멋있더라고. 그 뱀 됐을 때. 그리고 돈이 많잖아. 뱀신은. 이렇게 점점 속물적으로 변하세요, 사람이. 근데 여기 꼽을 만한 캐릭터가 사실 좀 저는 다 별로예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판타지가 판을 치는 이 웹툰계에서 동양형 판타지를 맞아요.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재밌는데요. 시즌 1은 재밌지 않았어요? 네, 시즌 1은 그래서 재미있고 그 12명이 뭐 두 파로 나뉘고 맞아. 그리고 약간 중간의 입장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았어요. 맞아요. 저 여주인공이 또 재밌었죠. 바람이다. 짜증난다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솔직히 내가 인간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넌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켜야 돼 이러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책임지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좋아하는 캐릭터도 묘정과 술. 근데 좀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 캐릭터들이. 그 술이 개일 때가 너무 귀엽고. 아, 맞아. 저는 술이 개일 때 얘가 그 여성화돼 있잖아요. 나중에 네. 인간형이. 근데 개일 때는 너무 똥개 같아가지고 나는 얘가 과연 인간형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랬는데 너무 생각보다 귀여운 캐릭터여서 그거가 좀 놀랐었어요. 그게 중간중간에 대사로 여자라는 걸 암시하는 대사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 아무튼. 개가 걔 너무 귀여웠어요. 개로 다닐 때. 모래 개 막 요만한 거 아이, 그러니까 소환했을 때 너무. 밥씨는 인간이 아닌 무엇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는 최애캐를 12지 중에는 뽑을 수 없는데 이 작품에서 최애캐가 있어요. 남생이. 아, 귀엽죠. 예. 너무 귀엽잖아, 걔들. 이게 인간이 아닌 귀여운 무언가를 좋아하는 걸로. 아니, 걔네 어떻게 너무 충직하고. 아, 귀엽죠. 남생이 귀엽죠. 남생이들 너무 귀여워요. 저는 남생이를 최애캐로 꼽고 싶습니다. 12지 중에는 딱히 꼽을 만한 애들이 없어요. 또 제가 불만인 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쵸. 지금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캐릭터들조차 수습을 못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12지에서 사라진 애들도 있잖아요. 그 주석이랑 그거 뺏기고 사라진 네. 애들이 좀 있잖아요. 양이랑 말도 안 나오고 닭도 안 말은 나오잖아요. 좀 종종 나오다가 거의 안 최근에 나오잖아요. 사라진 거 아닌가? 맞아요. 그 중심되는 캐릭터들만 나오고 사실 말도 잘 안 나오기는 하고 걔 닭 사라졌어. 그러니까요. 그 각각의 뭐 능력이든지 뭐 매력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캐릭터들이 버려지고 다른 캐릭터를 갖다가 쓴다라는 네. 거가 저는 불만이에요, 지금. 2부 시즌2인가 지금? 시즌2에서 지금 딱 얘기하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뭐 음과 양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십간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입해가지고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처음에 내세웠던 대결 구도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 얘기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막 다른 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진짜 이상했던 게 12지들끼리 싸우는데 그 와중에 고양이신 설화라고 해야 되나? 고양이신과 관련된 민담? 옛날 이야기가 들어가고 처음에는 여자 주인공이 고양이신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고양이신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시즌 1이었나 2였나 말미에 고양이신이 등장을 하는데 고양이신이야말로 중요한 것처럼 막 작품 곳곳에서 이제 옛날 그 과거사에서도 막 등장을 하다가 걔야말로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 두 번째 찬으로 넘어가는 네. 건가요? 두 번째 찬으로 정말 아주 스리슬쩍 넘어갔는데 두 번째 찬은 고양이 신을 꼽았어요. 그렇죠. 이 작품의 시즌 1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것과 사람이 아니군요. 그 신이 누군지 찾는 거랑 맞아요. 그 신을 어떻게 하면은 뭐 이길 것이냐. 이게 고양이 신이 12지 얘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잖아요. 쥐가 날짜 잘못 알려줘서 그 경쟁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12지에서 빠졌고 그래가지고 고양이랑 쥐랑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톰과 제리식의 구도가 쥐가 고양이를 골탕 먹이는 구도가 엄청 옛날부터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고양이랑 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12지가 다 사람들이랑 관련이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솔직히 쥐도 그렇고 소, 말, 뭐 양 이런 애들은 다 관련이 많은 동물인데 그렇게 치면 고양이가 빠진 게 좀 이상하긴 하단 말이지. 왜냐면 인간이랑 가까운 동물인데 거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게 치면 참새도 없다니까요. 아니 참새는 옛날에는 얼마나 없었을 수도 있지. 가까운데. 그리고 인간이랑 많이는 안 가깝지 까치는 않아? 까치. 우리는 까치까치 설날 이런 노래도 있는데. 새가 없다. 새가? 닭 닭은 새에 가깝진 않잖아. 조류잖아요. 그래도 닭은 뭐 아무튼 간에. 12지에 날아다니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의문인 거는 음. 이 12지가 이 세계를 천신이 뭐 맞아요. 권력을 양도해서 이 음. 세계를 거의 유일하게 지배하는 것 같은 존재로 맞아요. 그려졌는데 그거에 반기를 드는 고양이 신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고양이 신이라는 무언가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거보다 더 큰 초월적인 존재 같은 천간 뭐 이런 애들 나오면서 그러니까 걔네가 근데 마치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게 천신이 눌러놨다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잖아요. 천신이 스스로 그거를 이제 땅의 세계로 가뒀다 이러는데 또 그것도 이상한 게 12지지여서 원래로 치자면 12지지가 땅을 상징하는 거고 천간이니까 천간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여야 되는데 그게 구도상으로도 좀 이상한 게 있거니와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천신이 처음엔 다 자기가 관장해서 동물들한테만 나눠준 것처럼 하고 동물들끼리 싸우면서 그 와중에 고양이가 한몫해보려는 그런 구도로 가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12지지들이 막 나가 떨어지다가 용신이랑 고양이신의 구도가 나왔다가 그게 시즌 1, 2에 걸쳐서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 2에 걸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고양이 씨는 몇 화 안 가서 되게 졌어 쉽게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몇 화 안 가서 쉽게 죽었는데 용신이 그 땅의 세계 속에서 뭔가 눌려있던 억눌린 천신의 거대한 반쪽 같은 걸 만나고 새롭게 각성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용신이 천간을 또 들고 와가지고 12지들이랑 다시 싸우고 뭔가 좀 구도가 복잡해진 감이 있죠. 12지들끼리가 아니고. 스토리 붕괴예요, 이거.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요. 스토리 붕괴 아니에요, 이거? 아니 갑자기 그래도 기존 설정을 해치는 설정들이 막 추가되고 있는데? 용신이 걔들을 끌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리고 천신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줄 알았지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나오긴 한 거죠. 근데 그 억눌린 천신은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이게 완전 인간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뭐야, 저 사기 뭐야. 저 이거 무슨 일이야. 막 건물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인간이 그걸 다 겪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그려지는 만화기 때문에 그거를 왜 다 보고 가만히 있었냐고요, 나머지 애들이. 그 난리를 치면은, 야, 너네는 니네가 다 지배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이렇게 할 건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는 얘네들이 인간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인가를 두고 맞아. 자기네만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던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용신도 그 천신의 반쪽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둠을 관장하는 네. 그 세계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신은 인간을 싹 다 밀어버리고 용족이 세상을 지배하리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고양이 신은 그나마 그런 어떤 뭔가 땅속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 신 있잖아요. 네. 고양이 신이 작품의 진짜 굉장히 첫 부분부터 고양이 신을 찾는다고 시작을 했었고 시즌 2에 가서도 고양이 신이 실제로 등장을 했잖아요. 등장을 네. 하면서 12지들이랑 싸웠고 그리고 용신이 졌을 때 같이 땅속으로 마치 간 것처럼 그래서 네가 몰랐던 세계가 바로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용이 좀 흑화한다 해야 되나? 말 그대로 흑화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계속 장치처럼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얘가 뭔가 키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 다시 나와야지만 맞는 그런 그쵸. 거죠. 고양이 신이 뭔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말 그대로 초기 설정에서는 천신이 모든 걸 관장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초기 설정인데 천신이 세계를 자기를 쪼개서 만들었다. 그래서 주석도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천신이 뭔가 지하 세계에 숨겨뒀던 하데스. 그런 게 있었다. 이게 지금의 흐름이니까 그걸 알고 있던 존재는 고양이 신밖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서 12지 중에서는 앞으로 고양이 신이 계속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사라져서. 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 신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작품 내에 안 나오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죠. 근데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쵸. 완전히 죽은 걸로 묘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천신도 뭔가 애매해요. 뭔가 땅속에 막 얼굴 반쪽처럼 숨겨져 있는 걔 뭐야? 걔 정체 그러니까요. 뭐야? 저 정말 이렇게 땅 속에 또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막 우두두두 하면서 땅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려지잖아요. 걔의 정체는 무엇일지. 아무튼 이게 좀 느낌이 짬뽕된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 게 그게 뭔가 어둠의 영역, 빛이 있으니 뭐 어둠이 있으니 빛이 있어라?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막 성서에도 막 신께서 빛이 있으라니 뭐 빛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양 이런 느낌보다도 오히려 빛과 어둠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어둠의 세계들은 다 뭔가 거기서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아직 명쾌하게 설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히 지금 이 만화가 어떤 내용이며 무슨 내용으로 흘러갈지가 와닿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즌 1만 좀 한정을 해놓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시즌 지금은 1까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12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청간이 등장하면서 급격히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저는 약간 청간부터는 캐릭터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누구였더라? 막 이렇게. 거기다 걔네들 형체가 없잖아. 청간 애들은. 아니요, 있어요. 되게 이상하게 그치. 생긴 거. 근데 뭐가 그게 딱 시각화가 바로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12지처럼 동물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암튼 그 시즌 지금 3인 것 같은데 거기 시즌 그 뒷부분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즌 1에서는 12지들이 서로가 갈라져서 싸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놓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꼽은 세 번째 찬인데 네. 걔네들이 싸우는 이유가 바로 과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각각 그것도 진짜 설정이 이상하긴 이상한 게 12지들이 각기 동물들의 수장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말이 되려면 청간들도 자기가 상징하는 거에 수장이어야 맞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근데 갑의 수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야. 갑질의 수장.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듯이 그러니까 우리 정책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국회의원처럼 이 12지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대표 의원들이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어떤 한 종족의 말살을 논하는 거가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뭐 세계위원 같은 게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계위원이 생겼는데 어느 나라가 뭐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고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뭐 여타 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들을 한다. 이러면은 그 나라를 섬멸시킬 것인가를 두고서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들의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 12지가 왜 자기네들이 인간을 살리고 말고 하는 거를 결정하려고 하는지를 그런 권한이 있는 것 자체도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요. 12지 중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논리잖아요. 반대편에서는. 약간 이게 논점을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즌 3 정도로 가면 그런 구도가 무색해지리만큼 왜냐면 거의 인간은 지금 이제 관심거리가 아니잖아요. 이네들의. 근데 어쨌든 간에 시즌 1에서는 분명하게 용신파라고 얘기를 하면 용신파 애들은 이대로 가다간 다른 모든 동물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입장이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몇몇 신들이 있었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었던 게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막 씨가 마르니까 네. 돼지신이 빡쳐가지고 거기 용신 쪽에 붙잖아요. 가서. 그쵸? 그런 것도 나름의 설득력은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 인간들은 충분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 다른 동물들을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존재니까 놔둘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약간 뱀 같은 경우에가 입장이 좀 방금 국시 말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뱀이랑 개 화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천신의 뜻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간을 관장하는 일, 그런 것들을 순리대로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을 죽이고 말고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약간 이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파 쪽에. 저는 인간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돼지고기를 안 먹느냐 하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을 하고 있으며 동물들한테 못할 짓들도 하고 있고 최근에 무슨 강아지 공장 같은 데서 이런 동영상도 막 퍼졌잖아요. 그래요? 뭔가 몰라요. 잔인무도한 뭐 그런 것들? 그런 행동을 인간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혼쭐이 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들이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만약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문제는 어쨌든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인간을 다 멸종시키려면 멸종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본인한테 그런 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저한테요? 네. 인간은 멸종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이 굳이 신시가 아니어도 어떤 인간의 몹쓸 짓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힘을 가진 거대한 주체들이 인간의 대부분을 뭐 지구를 위해서라는 명목 혹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시키잖아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분명히 제재를 가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의 자정작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인 발전이 있어서 뭐 민주화 운동이든 뭐 혁명이든 쿠데타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지만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본능 같은 거는 예전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겉의 부분만 그 시스템만 변하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만약에 힘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희 그렇죠. 지금 사는 모습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다른 종족 신이 있다면 나라도 인간을 되게 죽이고 싶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돼지의 신이 네. 그 구제역 하는 거기에서 되게 분노해가지고 막 싹 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게 되게 뭔가 와닿았거든요. 그래, 뭔 인간이란 무엇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너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다른 생물에 비해서. 그쵸. 뭔가 우리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 그 신시에서도 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애시당초에 걔들이 맨 처음이라고 하면 이상하긴 한데 태초에 그 신이 권한을 나누어 주었을 때 서로가 더 큰 힘을 가지겠다고 서로의 종족과 세계를 파괴하면서 싸움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뭔가 하면서 균형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용이 그 균형을 깨트리겠다고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형세였는데 근데 진짜로 그 용이 그렇게 깨트리게끔 할 만한 유인을 인간이 제공하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웹툰을 뭐 댓글을 보면서도 다들 맞는 말이다. 그 입장이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들이 쭉 있었고 사실 정말 동물의 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다 쳐 죽여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쵸. 그런 세태를 살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계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건 맞지 않나 생태계 균형에 그런 생각이 맞죠. 들긴 드네요. 신시에서 어쨌든 생태계까지 얘기가 와버렸는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기도 하잖아요. 전 그 이야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쥐가 고양이를 속여서 고양이가 시비지에 묶여서 고양이가 쥐를 미워한다 이런 거. 네. 네, 그냥 뭐 재밌거리로 얘기를 해보자면 시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만약에 나에게 천신의 권한이 주어져가지고 하나를 빼고 고양이 신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뭘 빼고 뭘 넣고 싶으세요? 저는 쥐요. 왜요? 저는 얍삽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을 아. 기만하는 걸 매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후라는 캐릭터가 맞아요.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후는 좋지만 그 쥐라는 거는 소의 머리에 타고서 꽁으로 막 오다가 홀짝해서 1등을 하는 캐릭터고 고양이를 속이는 캐릭터고 얍삽하고 남을 기만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후가 보면- 이렇게 정의롭게 그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쥐가 네. 되게 그런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얍삽하고 그런 게 네. 계속 있잖아요. 사실 12지 이야기 자체에서도 쥐가 말하신 것처럼 좀 소 머리에 타고 이용하고 속이고 이런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해리포터에서도 피터 패티그루? 맞나 이래? 네. 걔도 쥐잖아. 스케버스로 변장해 있다가. 되게 얍삽하잖아 그것도.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왜 하필 쥐는 얍삽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12지 중에서 쥐가 저도 이거 생각을 하면서 쥐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쥐가 또 되게 별로지 않습니까? 외향이? 그렇게 치면 저 딴 것도 안 좋아해요. 뱀도 안 좋아하고. 근데 쥐를 꼽겠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법이 아니면 쥐가 거기에 낄 수가 없잖아요. 안 끼면 되죠. 그러니까 빼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 좀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뭔가 불합리한 거야. 체구가 작고 그렇게 불리하게 태어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하고 괜히 편을 좀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 얍삽함에 대해서. 세상에 동물이 진짜 많은데 그 나머지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누가 그쵸. 그걸 못하겠어요. 소 머리에 타고 있다가 폴짝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 얍삽한 짓거리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게 싫다는 거죠. 이게 저는 쥐를 싫어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쥐한테 진짜 별 생각 없고 저 라따뚜이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캐릭터 이
12지의 설화? 이야기? 뭐 이런 거에서는 저는 쥐가 싫다. 이거죠. 그런, 옛날부터 그게 미웠어요. 그리고 똘기대장이 너무 막 리더병 같은 거 걸린 거 있죠. 아, 맞아. 그게 너무 걔는. 오글거리고 싫었거든요. 쥐가 1등이잖아요, 심지어. 네. 그 대충 얍삽한 짓을 해서 한 4, 5등 했으면 그렇게까지 미움을 안 받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니요, 그냥 2등 했어도 그 정도로 밉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소가 우승자인데 우승을 빼앗긴 것만 같잖아. 빼앗긴 약간 거죠. 이야기상으로 네. 봤을 때. 약간 솔직히 소가 아니라 말 등에 타도 되는 거고 쥐는 양 등에 타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 용에 타도 되는 거고 호랑이에 타도 되는 건데 굳이 또 그렇게 얍삽하게 1등을 하셨단 말이지. 쥐가. 그것도 참 얍삽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신씨의 또 불만인 것이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설화랑 매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느낌? 초반에 그렇게 캐릭터가 나오면서 작품 말미에 그 띠별 운세? 그런 거를 집어 넣었잖아요. 그거 캐릭터 설명에 맞춰서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쥐 캐릭터, 뭐, 호랑이 캐릭터, 소 캐릭터, 이거랑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차근차근 쌓아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은 드는데, 그리고 능력 같은 것도 응. 마구잡이로 주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닭이 뭐 매력이 있다죠. 저 생각에서 아이돌 하고 있는 것도 좀 황당한 노릇이고 맞아. 그 능력이 뭐 공간을 막 숨기고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뱀이랑 뭐 걔는 막 훈련 같은 걸 내보내서 공간 이동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것도 도대체 무슨 연관인지 난 이해가 안 되고 제 생각엔 네. 12지 각각이 시간을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뭔가 나눠서 이렇게 배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어떤 능력, 누구는 어떤 능력, 누구는 어떤 능력 이렇게 돌아갔고 그거에 그 능력에 약간 그 전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투력 능력치에 해당하는 걸 또 배당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누구는 뭐 모래를 쓰고, 뭐 누구는 힘과 불과 이런 걸 쓰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배당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 스토리 라인 속에서 얘가 이런 능력을 획득하고 있으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전투를 벌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작품에서 제가 완전히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능력치라는 것은 원숭이의 치유 능력? 맞아요. 이거 말고는 딱히 막 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와닿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소재를 12지랑 고양이신 그 얘기를 제일 먼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각각의 띠별에 해당하는 능력치가 아니고 거기에 12지 구도가 무너지고 천간이 등장하면서 더 복잡한 요소가 추가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동물화 하잖아요. 네. 거기에 또 다른 능력치들이 막 생기고 이래서 정리가 안 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뭔가 방송도 구도상- 정리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2지랑 밖에서 갑자기 연주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막 난리 났네. 네. 굳이 뭐 12지 중에 하나 재미로 빼서 이걸 넣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뭔가 얘기가 많이 비판으로 막 흘러가 네. 버린 것 같아요. 그럼 뭐 빼실래요? 전 쥐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막 엄청 해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 12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잠깐 말했지만 용만 현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도상 균형미가 없으니까 용을 빼고 거기에 고양이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러면은 너무 멋이 없는 거야. 이렇게 외모지상주의야. 아니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설화잖아. 설화니까 좀 전설적이고 설아한테도 외모를 따져. 아니 설화니까 그 용이 외모 때문에 놓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아의 모양새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비현실 이야기에서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너무 다 현실 동물만 있으면 오히려 더 별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용은 용대로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게 이야기의 어떤 그런 거에도 근데 왜 용은 등수를 그거밖에 못했을까? 난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 천천히 가서. 어쨌든 그래서 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닭을 빼야겠다. 왜요? 닭은 승격시켜주는 게 낫겠다. 치는 힘으로? 노트 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 뺄 게 딱 없어요. 왠지 그 12개가 다 균형미가 있는 것 같아서 딱히 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굳이 빼자면 닭이 유일의 조류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걸 따져서 생각을 해봤다고. 먼저 뭐 하나 빼고 이러자길래 대단한 얘기 하나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아니 그냥 어쨌든 재밌게 보자는 거니까. 아,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명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밥씨가 고른 명장면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이것도 다 스포인데 어차피 이미 다 스포하면서 맞아요. 왔는데요, 뭐. 31화에서 아리는 고양이 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후가 깨어나잖아요. 네. 그 장면을 꼽았습니다. 지금 밖이 매우 시끄러운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대학 축제는 이렇답니다. 제가 꼽은 명장면은 42화에서 무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네. 씬이에요. 아. 거기서 막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면 내가 나와야지 이러면서 뭔가 맞아요. 시계를 촥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들 토끼가 어떤 아. 신일까에 대해 한참 궁금해했을 때 맞아. 걔가 안 나올 때였기 토끼는 때문에 진짜 늦게 나왔어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근데 완전 잘생기고 성격도 좀 묘사하는 게 맞아. 좋아. 좀 재수없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성격을 좋아하거든요. 와. 이제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하나 보네요.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고양이 씨는 아니야. 이 장면 중요한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씨는 어쨌든, 12지와 고양이 신? 그 구도를 가지고 가면 뭐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시작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고양이 신이 아니야.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거 되게 황당했는데, 배대 씨 진짜 웃긴 게, 전현이 신이 아니면 어떡하라는 거임? 이 배댓인데, 배댓에 달린 다시 댓글이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거 욕 쓴 걸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왜 연을 쓰냐, 왜 비속어를 쓰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막 싸움이 난 거야. 남자애들이 입이 거칠다, 막.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굳이 저는 이것 가지고 굳이 싸울 것 같은 부분은 아니기는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BGM과 함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주에 이렇게 소리를 더 일부러 들려주도록 해야겠어. 저희는 다음 주에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소리가. 6월 웹툰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우리 신씨는 너무 아니 저게 감사합니다. 축하 공연도 있네요. 그러게요. 좀 신씨는 리뷰가 시네탑만큼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작품 자체가 좀 시네탑보다는 확실히 치밀성이 떨어지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설정이. 그래서 설정을 좀 회복을 하고 이야기가 정리돼서 잘 앞으로 풀렸으면 좋겠다. 실마리들이 많이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동양 판타지로서 네. 뭐 외국의 신을 다루는 캡틴 아메리카나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맞아. 이런 작품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좀 어수선했지만. 네. 어쨌든 신시 같은 경우에 시즌 1의 구도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던 작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추천을 하라면 사실 추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작품이긴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왜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다음 월요일에서 별로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알겠어요. 아니, 자기도 같이 봐놓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6월 웹툰 뉴스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